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어떡해요, 김선님. 왜요?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추운 날 스쿠터를 타고 여기에 왔더니만 꽁꽁 얼었어요. 아까 빨간 모자 쓰고 들어오시는데 네. 귀까지 꽁꽁 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이거 스쿠터 타기 힘든 계절이네요. 그래도 타야 돼요. 그래도 타야 돼요. 사나이니까 스쿠터를 타야죠. 남자는 스쿠터가. 부릉부릉. 예. 나무님 오늘 우리 뭐지? 건강 특집이죠. 건강 특집. 네. 나 왜 이래. 오늘 우리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10회 스페셜 기념으로 건강 특집 1부, 2부에서는 불량 헬스의 최영민 코치님을 모시고 진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3부에서는 우리 자신의 셀프 케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힐링, 셀프 케어. 셀프 힐링. 정말 그 건강하다는 거, 우리가 요즘 뭐 건강미인이다, 뭐 마음의 건강이다, 힐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알아보고 또 우리 프로그램 10회를 맞이해서 네. 진단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그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송 생방으로 들으신 분들은 개 타신 거예요. 좋겠다. 네. 부러워. 예. 자, 오늘 정말 저희가 대단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 게스트는 뭐 항상 대단하죠. 이게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김성 김남은의 시사남녀 10회 특집은 건강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좋은 분들, 고마운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런 걸 보면서 역시나 사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가 시사 남녀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서 건강도 있었는데 건강하면 또 바로 이분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트위터상에서 최실당님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최영민 코치님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권정빈 코치님까지 이렇게 남녀 코치님 트레이너분들 두 분 모시고 건강, 아름다운 몸 정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환상 깨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그러려고 이제 두 분 모셨습니다. 이 두 분 게스트가 왔으니까 우리 남녀 상열 시사, 이 시사 남녀 가장 큰 특징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드린 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야,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바깥에 약 3만 명의 소녀 팬들, 남성 팬들이 운집해 있어요. 예. 어머, 부담스럽습니다. 야, 세상에. 아니, 합정역 너머에 상수역까지 지금 줄이 서 있는데, 막 다들, 그렇습니다. 마무리 안 돼, 어떡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왜냐면 저희가 네. 별로 이제 갖춘 게 없으니까, 아유, 마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3만 명이나 오시다니 왜 그러셨는지. 근데 최 코치님은 저희 방송 이제 세 번째 출연인데, 네네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고정 게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그 객원 게스트로서 네. 최다 출연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젠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요. 제가 뭐 돈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저를 이제 고정으로 가져가시죠. 네. 저 생각보다 되게 쌉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 돈 받는 걸로. 네. 우리 돈을 막 받고 종편이야 막. 수익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돈 받고 뭐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최 코치님 옆에는 어머 세상에 완전히 얼굴에서 그냥 미모와 건강이 그냥 쏟아져 내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아름다움과 건강의 타이푼. 권정빈 코치님 오셨습니다. 타이푼. 와.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권정빈입니다. 네, 반가워요. 너무 이뻐. 아니, 운동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운동 가르치시는 분들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 이미지가 있는데 권정빈 코치님은 너무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나같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딱히 그런 건 아니야. 선입견이 있잖아면서 슬쩍 나를 보는 거야. 뭐지 이 눈 느낌? 흔들리는 거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 종합격투기 대회 함께 관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가서 보면은 이두리 선수 공개 성전환 대회. 예. 로블로. 네. 예. 건강이 있다고 문자 왔어요. 네. 예. 근데 그때 가서 그런 대회 가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좀 이렇게 프로레슬링 내지는 이렇게 종합격투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 분위기에선 꽃미남이세요. 좋으세요, 되게 착하게 생기신 거예요. 맞아요. 아, 착하게 생긴 건 저도 인정해요. 분위기가 지금 묘합니다. 묘합니다. 빨리 정리하고요. 자, 근데 우리 최 코치님은 네.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네. 우리 권정빈 코치님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트레이너로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타 트레이너들이 하는 일보다 조금 더 심연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저는 심리 상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좀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임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좋으세요? 목소리가. 아니, 최 코치님도 지난 방송을 또 김선님 그 부군께서 듣고 네. 감탄하셨다면서요? 아나운서 아니냐. 아나운서 아니냐.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권정민 코치님도 목소리가 네. 이건 뭐 은쟁반 위에 옥구슬이 6열 행대로 네. 서로 도열하면서 사열하면서 가는데 야 대단하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저는 너무 저도 신기하세요. 들을 때마다 좀 놀라워요. 아니, 저는 원래 신기해요. 그 좌뇌와 우뇌가 없어요. 일체형인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니까 드디어 뇌에 주름이 생기면서 입이 뚫리고 있어요. 제가 사람 한 명 살렸네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역시나 그런 게 느껴지네요, 김선님. 뭐냐면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건강함이 왜 몸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건강함이 그 느껴지는 게 좋네. 그러니까요. 나무님 진짜.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네. 머리도 잘 돌아간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두 분이고요. 오늘 이제 최영민 코치님, 권정빈 코치님 두 분 모시고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남자 여자 별로다가 이렇게 뭐 네네. 제일 관심 많잖아요. 다이어트, 뭐 어떻게 뭐 예쁜 몸매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관심들이 좀 올바른 것일 수도, 올바른, 지향점은 올바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네네. 또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올바른 상식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성들, 먼저 이제 최영민 네네. 코치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다이어트 살 빼기 이게 거의 모두의 과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최 코치님이 네네. 뭐 체중계, 칼로리에 대한 이제 집착, 숫자에 예. 대한 집착을 버리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그 되게 그 발언에 놀라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식스팩에 대한 집착도 버려라. 네네. 이렇게 뭐 식스팩 있고, 뭐 칼로리에 신경 써서 이제 음식도 섭취하고, 뭐 체중계 맨날 이제 올라가 보고 이런 게 이제 살 빼는데 네네.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제 살 빼는 것도 그런데 음주 흡연 뭐 이제 오래 회식. 앉아 계신 분은 회식 그리고 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다 맞아요. 보니까 또 자세가 삐뚤어져서 네네네. 회식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삼겹살 갖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버지 그럼 같이 드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 나는 밖에서 많이 먹었어 임마. 이러면은 그 애틋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우 아빠 그런데 나를 주려고. 그런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삼겹살 진짜 많이 먹어. 매일 먹어 매일 진짜. 과장님이랑 먹고 부장님이랑 먹고 이사님이랑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님 주려고 아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드셨어. 진심이었어. 질렸어. 삼겹살 질렸어. 너 먹어. 어머니가 생선대가리만 드셔가지고 외제 드셔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맛있었다. 진짜 살이 많았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이런. 그런 거네요. 우리 최영민 코치님은 이제 방송에 적응하십니다. 예능감까지 살아나고 예능감까지 계신데 살아있어요. 네. 그 근데 최 코치님, 남성들 맞아. 근데 네. 삼겹살도 칼로리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 그렇죠. 예. 칼로리 자체는 뭐 높다고 볼 수 있죠. 기름도 있고. 기름도 있고 동물성 기름도 있고. 근데 문제가 주로 예. 이제 회식하면서 많이들 네네. 드시잖아요. 삼겹살.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술을 같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예, 그게 문제죠. 알코올이랑 같이 섭취를 하는 거. 그게 네. 큰 문제가 있나요? 알코올과 동물성 지방을 같이 섭취했을 때. 일단은 그 두 개 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술도 지방인가요? 그렇죠. 알코올도 지방이죠. 기름이구나. 그렇죠. 맞네.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술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잖아요. 우리 보드카 막 이런 것도 보면. 네. 예. 근데 뭐, 알코올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이에요. 진짜요? 예, 지방 플러스 지방. 술 자체는 뭐, 절대로 다 건강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에 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약술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복분자주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잔 이상 뭐 음주 뭐 이렇게 맥주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몸에 좋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단호박 어떻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하루 한 잔 음주로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은 특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예. 인구 뭐냐면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잔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니고요. 하루에 한 잔씩 음주 꾸준히 하시면 그 치매로 가는 떼제배예요. 와우. 예. 중간에 정착력이 없습니다. 치매로 종착역은 가는 치매. 떼제배. 예. 직진만 있는 떼제배. 그렇죠. 예. 야, 그렇구나. 나랑 똑같네. 음속으로 달리는 거죠. 그냥. 스킨십이랑 똑같네. 직진만 하는. 전 후진 없어요. 그냥 쭉 정주행하는 겁니다. 치매. 그러면 최 코치님 네. 또 이제 회식에 이제 베스트 메뉴 치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치맥 같은 경우에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힐링 푸드긴 하죠. 힐링 푸드. 예. 맥주가 힐링 푸드긴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제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그 뭔가 수준 있는 술 내지는 네.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품격 있는 술이라고 하는 와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술이고 제조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발효시키잖아요. 예, 더 고급 술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조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양산형으로 제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격 자체가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맥주 자체는 굉장히 뭐 와인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만들어 먹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그 이제 뭐랄까요 그 보리. 예, 보리를 일단 메가 뭐 그런 걸로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네. 맥주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치맥 같은 경우에도 뭐 요새는 뭐 그 치킨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튀기잖아요. 네, 튀기죠. 굽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닭이죠. 그러니까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이 다 껍질에 있어요. 90% 이상이. 그래서 가금류가 굉장히 좀 잘만 손질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게 껍질만 제거를 하면 동물성 지방 자체가 90% 이상이 다 제거가 돼요. 그게 제일 맛있잖아. 근데 튀김 그게 프라이드에서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네. 불법이에요. 닭똥집에 뭐가 헌법 물법이야. 2조 3항에 닭튀김은 프라이드 치킨은 껍데기도 먹어야 된다고 쓰여 그렇죠. 있어요. 껍질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네. 맛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나 아니면은 그런 맥주나 뭐 이런 같이 먹는 그런 안주를 먹는 닭튀김 자체에서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뭐 이제 그런 치킨은 뭐랄까요? 저 닭똥집에서 똥집을 떼고 그냥 먹는 뭐. 예, 오 마이 갓. 예,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예, 맛이 없죠. 또 술이랑 음식을 같이 섭취했을 때 네네. 알코올이 이제 간의 그 기능을 독점하다 보니까 네. 간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지방 분해가 덜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분해도 지방분해인데요. 1차적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죠. 예, 위가 먼저 타격을 받죠. 예. 근데 그 여자분들도 운동 끝나고 치맥 많이 하시죠? 치맥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본인은 안 하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육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오. 네, 그래서 좀.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원래 권 코치님은 좀 관리 좀 하시는 건가요? 먹는 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관리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소식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과식을 잘 하진 않는데 가끔 일요일에 좀 필 받았을 때 그럴 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는 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정량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되게 다이어트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 다이어트와 어떤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네. 그 섭생을 조절하는 것과 이거는 네. 약간은 좀 괴가 다른데 네, 굉장히 관리한다라고 달라요. 하면은 너 다이어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저는 또 여자분들 보면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거 드시고 그러다가 저녁 때는 피자와 맥주를 드시면서 스트레스 폭발하죠. 네. 저녁 때 폭발해요.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는데 네. 우리가 생활의 패턴을 보면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반복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참고 또 다른 걸로 보상을 받고 또 그 보상을 받은 것을 또 수습을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조금 덜 하고 또 나중에 또 그걸 보상하고 그러니까 아침 건너뛴 거 보상받아야 되고 점심 때 닭가슴살 샐러드 먹은 거 보상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원금의 이자의 복리를 그렇죠, 다 쳐가지고 그렇죠. 피자에 그렇죠. 파스타에 빚이 늘어나는 맥주에 거예요. 와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소곱 네. 소주의 쏘고 곱창 뭐야? 소금. 저 처음 들어봐요. 치맥에 소곱으로 확 달리는군요. 아, 네. 치맥, 피맥. 이제 피맥은 피자의 맥주. 피맥. 소주의 곱창이야. 정말 그런 고급 용어가. 네. 그리고 아니, 그 그러면 코치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여쭤보려고 좀 아껴놨던 건데 네. 요즘 이제 뭐 어떤 TV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건강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아침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건너뛰고 뭐 저녁을 뭐 양껏 먹어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자제를 했다가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좀 요런 사이클로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헐적 단식은 어떤가요?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게 꼭 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그냥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 단식의 진짜 그러니까 체중 시작은 감량에. 네. 그 시작은 우리의 위장을 조금 쉬게 해주자.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위장이 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위장을 조금 쉬게 해주고 위장에 있는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줘서 건강하게 살자가 처음 시작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만 건너오면 이게 다이어트가 붙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플러스 다이어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하면 살 많이 빠진대. 아니면은 당연하지 뭐 칼로리 뭐 적게 먹으니까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또 다른 다이어트의 실패작으로 또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고 간헐적 단식 나 나중에 폭식해서 요요 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저래서 그 위장을 쉬게 해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느낌이 왔던 게 네. 1930년대 미국인들의 60% 이상이 만성 그 복부 비만 또는 만성 그 소화불량과 그 뭐랄까요 성인병을 앓게 됐었대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식이었다고 합니다. 과식. 맞아요. 그 1930년대 그 산업화 진행되면서 그 각종 그 농산물, 축산물의 생산 기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상당수의 성인들이 성인병과 그 소화불량을 앓게 됐었는데 그게 대부분 과식 때문이었다고 얘기했던 건데. 네, 맞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뭐든 들어오면 다 다이어트로 바뀌면서.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상업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벌려면 뭐 어떠한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어이없었던 것도 솜 먹는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네? 뭘 먹어요? 솜이요. 솜이요? 네. 솜을 먹어요? 네. 이불 솜? 네. What? 그래서 미국에서도 솜 다이어트 해가지고 또 건너와가지고 이제 너무 엽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솜 다이어트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했지만 그게 또 뭐 만약에 헐리우드 어떤 사람이 비욘세가 이걸 해서 엄청 대박났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도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운동이랑 식이 조절이랑 건강을 패턴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뒤로 붙으면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란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좀 의심을 해라. 네.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반대였습니다.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죠. 남자분들은 해봤던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최영민 코치님께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주시네. 네. 근데 뭐 저의 지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뭐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본질적인 질문이 네. 그러니까 다들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바라는 게 좀 빨리 네. 살을 빼면서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 빼는 거 네네. 이건데 예.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간헐적 단식, 주스 단식, 원푸드 맞아요.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막 아침에 바나나 먹는 게 또 한때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아침을 계속 먹으라더니 요즘은 또 무슨 최근 연구 결과라면서 아침을 또 안 먹는 게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좋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쩌라는 거냐. 아침 다이어트도 어느 장단. 있었어요. 반창고 다이어트. 그게 뭐예요? 반창고를 몸의 특정 부에 묶으면 살이 빠진다고. 아 거기만 살 빠진다고? 네네. 아 지난번에 최 코치님이 그 효과 없다고 네. 단칼을 잘라버리셨던 거. 예전에 아침풀에서 나와서 화제가 됐었고 그때 주부 잡지에서 그 반창고를 사은품을 주기도 우리가 어머, 이제 웬일이야.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정보를 대량 양산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 보면 그 방송 3사 공중파 아침 방송 있죠. 맞아요. 주부님들 네, 많이 거기서 다 보시는 나와요. 아침 방송. 네, 낙죠, 낙. 저는 아침에 그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밥을 던진 적도 있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화면에다가. 화나서? 네. 어떡해. 그 연어 돈가스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연어 아, 돈가스. 아깝네요. 연어 돈가스. 네, 짜증나가지고. 맛있는 걸. 네. 그 아끼는 다시 걸. 먹었어요. 부서서 던져다가 먹었어요. 주워서. TV에 화면에 예, 길어서 아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TV 화면에 그런 거 묻어 있으면 또 아니, 이제 왜냐면 얼마나- 텔레비전 방송국 입장에서는 뭔가 자극적이고 그럼요. 텔레비전 채널이 재핑되기 이전에 돌아가기 이전에 화끈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이것만 하면 이게 된다라고 막 저긴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정보가 계속 순환되더니만 요즘 종편 같은 데서는 의사들이 나와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뭐 밀가루 먹으면 뼈가 썩는데. 녹는다. 네네네. 그래서 뼈가 안 녹게 하는 약을 또 홈쇼핑에 자기가 나서 팔아요. 그치, 맞아요, 그런다며요? 맞아요. 아, 이게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같아요, 진짜. 그 와중에 진짜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청취자들의, 시청자들의 건강만 그들의 어떤 몇몇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잡아먹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최영민 코치, 그리고 또 이제 권 코치님이 네. 그야말로 십자군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맞아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뭐 운동하고 뭐 식이 조절해서 예, 건강하게 예. 살 빼자 이런 아까도, 당연한 얘기를 예, 하면 아까도 뭐 이렇게 뭐 아침에 바나나 무슨 뭐 먹고 뭐 하면 좋다. 먹는 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30세대를 먹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네,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경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생겼던 건데 잘 보시면은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를 먹는 동물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은 먹고요. 네,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그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배부르면은 앞에 사슴 지나가도 사자가 사냥 안 하잖아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30세 때 먹고 그다음에 그 요리라는 어떤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불러도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출발을 했다고 봐요.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위를 한 50%에서 70% 미만으로 채워요. 왜냐하면 위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넘어올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 아, 반성된다. 네, 역류할 때까지 먹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생식이나 이런 거를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요리해서 더 맛있게 먹잖아요. 예, 뭐 당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설탕 같은 거 막 개발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화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더 단맛, 더 짠맛, 더 맛있는 맛 이런 걸 찾아가면서 먹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막 역류할 때까지 이제 밥을 먹죠. 식사를 하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넘어가면 일단 위가 차면은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죠. 운동신경이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다른 개체의 단백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다가 몸을 지키기 그 위해서. 정도밖에 채우질 않아요. 그래서 배부르면은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구 먹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고 비정상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근본부터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먹는 어떤 그런 거 패턴 자체도 약간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비정상인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태에서 단기간에 어떤 특정 다이어트로 온몸에 살 다 뺀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치 내가 합정역을 걸어가다가 재벌 3세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서 바로 그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신혼여행 갈 확률과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실 재벌 3세가 아니라 난 재벌 1세도 괜찮은데 사람만 계시다면 남자도 상관없어요. 제가 바꿀게요 취향을. 너무 더러운 상상을 하겠는데 권정민 코치님은 또 네. 그 이쪽 분야 뭐 섹스 칼럼니스트다 해가지고 여성의 미를 이제 성적 매력이 있어야 뭔가
가치가 있고 네. 뭔가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곽정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분 저한테 PT 받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챙겨보나 봐요. 네. 오늘 기사 떠서 봤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이어트로 인해 어떠한 다른 거를 좀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흔히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양상이, 나는 예뻐지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무의식상에 박혀 있다 보니까. 평가의 주체를 타인으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타겟이 된 것 뿐이지, 이번 도구가 다이어트일 뿐이지, 나중에는 성형. 나중에는 뭐 어떠한 다른 수술, 어떠한 미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계속 옮겨갈 뿐이지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뭐 그렇게 어떤 성적 매력, 뭐 살 빼고 뭐 정말 이렇게 납작한 배와 빵빵한 가슴과 정말 이렇게 가는 다리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게 단지 이제 여자들의 그런 왜곡된 욕망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또 어려운 것이. 네네. 왜냐면 우리 사회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다른 외국 얘기도 좀 들어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외모, 특히 이렇게 젊은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고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맞아요. 이러면서 뭐 청바지는 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여자 50kg 넘으면 어떻게 여자가 50kg 넘어 이러면서 이렇게 숫자나 사이즈로 여성의 몸무게 뭐 이런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정말 그 여성 몸무게에 대한 이게 개념이 없네요. 없어요. 개념이 네. 없어. 개념도 없고 어떻게 본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특히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각 부위별로 상품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뭐 베이글요, 아니면 뭐 꿀벅지 이런 단어. 맞아요. 사실 사람의 애플이. 신체 부위를 그렇게 조직별로 나눠가지고 요즘은 또 골반미인도 있어요. 골반미.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가끔 기사 보면 그 기자들이 쇄골을 구별 못해가지고 치골미인. 아니, 저질이야. 저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글도 모르면서 너무하는데요, 치골이 그거 살짝 진짜? 드러나는 패치가 그런. 치골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 그거는 일본 AV에서도 그럴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어떻게 구렛나루를 사타구니로 오해하는 어머,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심하다. 네, 구렛나루 남겨주세요. 근데 사타구니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대박. 머리 깎을 어떡해. 때. 미용사 언니 막 멘붕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보기 좋아졌다, 살 빠졌다 이런 걸 덕담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상대의 신체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맞아요. 아예 소재로 삼지 않는데요. 그렇죠. 네네. 칭찬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업적, 노력에 의한 업적. 맞아요. 너 요번에 뭐 컬럼 쓴 거 잘 봤어. 아니면 너 요번에 책 냈다며. 너 요번에 진학했다고.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너 살 빠졌다. 얼굴 좋아졌다. 아니면 뭐 어디 수술했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없고 그 굉장히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5 사이즈 뭐 40kg대 몸무게에 대한 이런 여성분들의 이게 굉장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네. 거. 네, 이게 맞아요.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명백하게 볼 때 66 사이즈야. 66 사이즈 입으면 예쁠 거야.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계속 55 사이즈 옷을 사면서 팔뚝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이어트 실패 사례,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여성분들 인스타그램을 가끔 보면 가끔 아니잖아요. 매일 이제 보잖아요. 좀 매 이렇게 순간. 트위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특정인들이 자주 올리신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많이 그런 쪽으로 네, 올리시는 그런 분들 분들이 이제 계시죠. 별표를 해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몸이 좋으세요. 맞아요. 무슨 WWE 디바 같은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네. 그 미국 비치 발리볼 선수권 대회 3위 입상한 여자분 같은 막 스테이시 키블러 같은 아주 언니들 막 있어. 건강함이 너무 넘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삐쩍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탱크탑에 짝 달라붙는 쇼팬츠 입고 있으면은 진짜 멋있다. 이쁘다 그랬었는데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 너무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탄력이 하나도 없게. 탄력도 막.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되게 만족한 사진을 올리는데 막 사람들이 다 말은 못하고 그냥 막 그냥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걱정하죠. 너 옛날이 훨씬 낫어 이러면은. 아니 진짜 그러면서
특정 부위도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작아질 수밖에 어딜까? 없죠. 작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가 제일 먼저 빠지잖아, 팔뚝이. 예. 팔뚝 제일 팔뚝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왜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저만 음란마귀가 이렇게 음란마귀. 들어왔네. 음란마귀. 음란마귀. 아니 근데 진짜 이 미디어 영향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커요. 여성 잡지사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옛날에 잡지사들에서 이제 연예인이나 모델들 이제 화보를 촬영하면은 많이 이제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포토샵으로 이제 후반 작업을 해서 뭐 팔뚝이 좀 굵다 이러면은 네, 가늘게 네, 좀 네, 깎고 네. 얼굴 선도 이제 좀 이렇게 작게 하고 식스팩도 남자분들 이제 그라데이션 그치, 넣어가지고 그라데이션 도드라지게 넣어서 하고. 도드라지게 그렇죠.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영국, 미국 이쪽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너무 보정해서 비현실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보여주는 것이 여성들의 자존감이나 건강에 너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거식증이 한참 이슈가 되면서 모델들이 막 거식증으로 사망하고 막 심장마비로 죽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패션 잡지계에서 일종의 자정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뽀샵을 하지 않기로.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프랑스판인가 영국판인가 마리끌레르 이런 데서 우리는 보정을 하지 않는다. 표지에다가 딱 썼어요. 그래서 보정하지 않은 스타들, 모델들 사진을 화보로 실었는데 독자 엽서 편지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진실된 여성의 아름다움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패션의 환상이지 우리와 같은 여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이미 심어놓은 그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소녀시대 유나 씨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랐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스키니진을 입었을 때 소녀시대 유나 씨처럼 이렇게 다리가 살짝 이렇게 사이가 뜬 그런 아주 가느다란 다리 예. 그런 게 멋있고 예쁘다고 11자 생각을 다리. 해요. 그거 이제 전문 용어로 다리 사이 뜨는 거 사이갭이라고 하거든요. 아, 사이게. 예, 그거는 약간 그 뭐랄까요? 저체중? 예, 그 병리학 쪽으로 봤을 적에는 약간 그 기아? 예, 기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약간. 그 코치님 그 사이갭 있잖아요. 그 네네. 사이갭 해시태그하고 사이갭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스타그램 텀블러 이런데 네. 그 여자분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이갭이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나 사이갭 유행했었습니다. 있다? 예. 이러면서 찍어서 인증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다리가 너무 그렇게 가늘면은 너무 네. 기운이 없을 것 같은데 나 지금 그런 거 기아 상태다 예쁘다고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거에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나 그런 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잡길 원하는 거죠. 그 미디어의 조작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의 주인공이었던 키이라 나이틀리가 화보를 네. 찍었는데 봤어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화보 찍으면서 출판사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보정하지 마라. 예. 내 맞아요. 사진 그랬었죠.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보정된 사진 때문에 그거를 목표 지향점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정하지 않은 그 상반신 누드를 실었거든요. 네네 봤어요. 저도. 훌륭하셨어요. 훌륭해요. 네, 훌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모든 네. 여자들이 다 막 C컵 이상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냥 개저씨네. 개저씨야. 왜 막 여자들 몸무게 지들은 풍성하고 막 맨날 그냥 소주에 삼겹살 먹어서 뱃살 이렇게 퉁퉁 거리면서 다니면서 맨날 여자들 보고 살 빼라 몸매 안 좋다. 그러면서 회사 있으면서 여직원이 머리핀 하나도 풀려져 있으면 여자 칠칠 못하게 그러고 다니냐는 거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 스트레스 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 그냥 개저씨나 우리 척사람으로 다닙시다. 어떡하죠, 권코치님?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 대부분, 나 이만큼 말랐어, 나 이만큼 연약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시작점이 관심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나 너무 외로워,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게 자랐잖아.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네, 몸으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서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 되신 분들도 또한 똑같아요. 그 모습만 다를 뿐이지 시작점은 똑같아요. 나는 가치롭고 싶어. 좀 더 사랑받고 싶어. 좀 더 관심받고 싶어. 사회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 라는 그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 다리 사이가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마르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권코치님 그렇게 뭐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뭐 친구나 동생이나 언니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애정 결핍에서 기인한 그런 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다이어트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이랬을 때 또 본인이 내가 정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네. 어떻게 이걸 도움을 받거나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운동법에 대해서 몰라서 좀 헤매는 줄 알았어요. 왜 다이어트를 못하지? 그냥 저도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거식증에도 걸려봤고 폭식증에도 걸려봤고 네,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어요. 수술 빼고 다 해봤어요. 그렇게 또 깊이 들어가요. 이거 좀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 처음에 이제 최 코치님 만났을 때요. 최 코치님께 이제 처음에 운동을 배웠어요. 근데 운동을 제가 사부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사부님이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근데 네? 저한테는 그 짜장면이 정말 금기 음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때는 다이어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짜장면을 사주지?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짜장면을 먹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멘붕에 빠졌었어요. 그때 한 젓가락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정도로 다이어트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오셔서 이제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상담을 이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운동법, 자세, 뭐 음식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걸 다 알려줬는데 한 달 뒤에 이 사람 반대 더 쪄 있는 거야. 뭐지? 방법 다 알려줬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운동도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할까? 그래서 개인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운동하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게 어디서 기인은 했냐. 이렇게 해서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파게 되고 그래서 가족 심리 상담을 먼저 이제 공부하게 됐었어요. 근데 가족력을 또 살펴보니까 그 가족,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을 살펴보면 이제 0세 때부터 6세 때 사이에 감정적인 뭐라 해야 되지? 구성 자체가 엄마가 슬프면은 이게 슬픔이구나라고 배운대요. 이제 6세 때까지 그 감정적인 그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되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게 돼요. 평생.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슬프면은 그 엄마의 슬픔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느끼는 또 다른 슬픔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의 자체가 엄마의 슬픔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 그렇게 된 것만으로 그냥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일깨워주는 일을 먼저 해요. 내가 0세 때부터 6세 혹은 길게는 26살 때까지 그 기억으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는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배웠는데 귀염이 이렇게 배웠는데 커서 보니까 1 더하기 1은 사람들이 2래요. 그럼 굉장히 멘붕이 오죠. 그러면 나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왜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참 이 건강이라는 게 몸의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건강. 네, 또 엄청 정신적인 커요. 건강은 또 그 유년 시절의 어떤 부모님과의 기억, 여러 가지 감정. 이게 진짜 복잡한 거구나. 이래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네요. 네네. 네, 지금 최영민 코치님 그리고 권정민 코치님 두 분 모시고 정말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이런 거 깨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도로 모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참 심각하기도 하고 갑자기 갑자기 나의 유년 시절은 어땠지? 내가 맞아요. 어땠길래 이러고 있지?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어렸을 때 그냥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배웠을 뿐이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재세팅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끌고서 막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0세 때 기억나세요? 안 나죠? 네, 2살 때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를
엄마와 얘기를 하거나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랬었구나. 그냥 잘못 세팅된 것뿐이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분리만 해주면 돼요. 네. 분리만. 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엄마의 영향 많이 받고 살았어요. 네네. 어렸을 때는 그랬던 거고 네. 지금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지금은 또 다른 거야. 네. 본인이 분리할 수 있는 거군요. 마음만 그럼요. 먹으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대로 세팅한 채 현재를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시죠? 그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세요. 힘이 세고 파워. 파워도 세고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신다던데.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자분들도 미디어 영향 많이 받지만 남자분들도 네. 뭐 무슨 이제 예능 프로 같은 데서 그렇죠. 막 3개월 안에 식스팩 만들기 뭐 안 하면 뭐 벌칙 받고 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한도전 같은 데서도 네. 뭐 출연자분들이 너무 급하게 이제 살 빼서 얼굴은 이렇게 늙어 보이시는데 일단 배에 식스팩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느끼셔야 될 게, 야, 3개월 만에 식스팩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게 아니고요. 야, 3개월 만에 살을 빼가지고 식스팩을 만들면 사람이 저렇게 미라가 되는구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봐, 사람들이 네. 다. 배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만 보잖아요. 배만 식팩만 보잖아. 있으면 이제 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스포츠에 있는 운동 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룰 때 어떻게 보면 컨디션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네. 그때가 제일 좋은 어떤 기량이기를 바라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미 얘기인데. 많이 역적되셨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있어요.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자체는 어쨌건 그 가장 좋은 몸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어떤 그 존중받아서 마땅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몸의 어떤 그런 그 컨디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경기할 때가 제일 안 좋아요. 관객이 막 2명, 3명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경기장 한번 가봤는데 네. 계속 그 밴드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당기면서 마지막까지 이 펌핑 하는 거예요. 네. 최대한 근육을. 그러시면서 뭘 드시냐면 몬스터 에너지 막 이런 당분 엄청 많이 카페인 많이 들어가는 그게 음료를 이제 계속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냐면요. 수분도 굉장히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지방량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막 각성시키고 막. 예. 근데 보면은 몸은 멋있죠. 맞아요. 그쵸. 예, 몸은 멋있는데 실제로다가 어떤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약간 그런 달리기 상태예요. 못해요. 예. 그럴 때 힘들어서. 때리고 도망가면 10m 이상 못 쫓아요. 예. 근데 힘들어서. 근데 뭐 보디빌딩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근육의 사이즈와 신미성 그런 걸로 어떤 기량을 겨루는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자분들 예. 같은 경우는 걸그룹 멤버들을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디빌더라든가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딱 대회 당일날 잠깐 수분이 몸에서 10kg 빠져서 잔근육이 도드라져 있는 상태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몸의 형태로 그죠. 규정하고 아주 쫓아가다 극단적인 보니까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데 얼굴 살 빼면 돈이라도 주지. 그렇죠. 우리 격투기 돈도 선수 못 살 벌어. 빼면 시합에서 이기라도 하지.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돈 쓰고 몸만 나빠지. 이씨 짜증나. 이게 뭐야? 한번 먹으러 갈래. 씨. 그럼요.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기 전날 개최를 한 다음에 리바운딩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1kg 늘릴 때마다 이길 확률이 10%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또 늘어나. 늘어나요. 그래서 웰터급에 뛰고 있는 그 챔피언 문턱까지 같은 선수는 평체가 100kg예요. 평체가 100kg라면 평상시에 몸무게가 100kg. 아. 100kg인데 경기 당일 전날 77kg 내리는 거예요. 아니, 23kg를 빼요. 그러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뭐 종합격투기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무리한 감량이 결과적으로 선수 생명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노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 장래.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77kg 개체 통과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되면 평체로 돌아가 있어요. 어머나! 대박. 그러니까 경기 당일날 100kg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는 리바운드 돼서 85인데 자기는 100kg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kg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죠. 체급이 두 체급 위가 되는 거. 그렇구나. 아무튼 정말 이 극단적인 뭐 이렇게 걸그룹이나 이런 뭐 선수들의 극단적인 이런 몸의 형태만 보고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오늘 던져주신 것 아니 같아요. 우리 그냥 고정으로 갑시다 이 두 분. 좋아요. 월에 한 번씩 오셔서. 월에 한 번씩 오셔서. 그러니까. 아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잊어. 한 다음 달쯤 가면은 그러니까. 또 이제 바나나 다이어트 하고 막. 맞아요. 다이어트 하고 보나마나 이런다니까? 연말 연시에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방송 계속 나올 테니까. 그치. 네. 그때 또 그런 잘못된 정보를 척결하는 의미에서 네. 연말 연시에 또 한 번 뵙고. 그러죠. 또 좋아요. 그냥 시즌별로 계속 뵙죠. 네. 감사합니다. 최영민 코치님, 권정빈 코치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재밌고 약간 우리가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네요. 예. 두 분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그럼 진짜 월 고정으로 그렇죠. 네, 네. 예, 네. 연말 전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다음에 네. 또 뵙게 되길 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두 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는 그 최 코치님, 권 코치님 모시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 3부는요, 시사남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10회까지 왔거든요. 자가 건강진단. 한번 맞습니다. 오늘 건강 특집이니까. 맞습니다. 10회를 맞아서 우리 시사남녀 이 프로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맞습니다. 대토론인데 패널 2명. 패널 2명이 바로 다 진행자라는 거. 방청객 하나, 우리 PD. 아우, 그래도 대토론회예요. 맞아요. 저희가 3월 28일 날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가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9월 3일부터 같이 또 방송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 대국민 상담소가 종영할 때 너무 섭섭했어요, 진짜. 아니, 저를 이제 이 바닥으로 이제 끌고 오신 우리 나무님과 죄송합니다. 진흙밭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무님과 뻘밭으로 함께 이게 처음으로 제가 팟캐스트 진행이라는 거 해본 한떡이 에델바이스처럼 고고하게 아. 살고 계시던 분을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쓰레기더미. 정말 큰 죄를 졌고요.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아니요,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뭐 방송 진행, 뭐 팟캐스트 진행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던 저를 나무님이 이렇게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하셔서. 워낙 잘하시니까. 아유, 뭘 워낙 잘해요. 다 나무님 밑에 이제 아유, 아닙니다. 한떡이 이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아닙니다. 이제 거목 밑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이제. 예. 근데 진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 뭐 방송 쪽 기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김선님 패널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섹스 칼럼니스트 이제 좀 식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 섹스 칼럼니스트 아니야. 왜 이래? 그러니까 이제 식상하잖아. 아이. 식상하니까 이런 시사적인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여성 전문 패널 이런 분 딱 모시면 이제 늘다리 패널도 다 내쫓아내고 늑다리 패널. 그렇죠. 샤넬과 이제 오띠뚜꾸뚜뚜르 오뜨꾸띠르. 오띠꾸뚜르와 그다음에 최근 그 새정치 민주연의 네 분에 대해서 이거를 1시간 동안 풀어낼 수 있는 여자분은 대한민국의 김선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죠. 이런 분 모셔야 돼. 이제 이런 분 모셔야 돼. 연락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 저 뭐 그냥 눈도 이미 맛이 가가지고 돋보기 쓰고 이런 분들 노인네분들 이제 가시고 쉬시고. 아, 왜 경로 우대해야지 뭐 눈이 어떻게 마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좀 나름 신선한- 관록으로 하시는 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록을 하신 분들 이제 좀 집에 가시고 우리 김선님 같은 분이 정말 그 진짜 패널로서 시사 프로그램 딱 나오시면은 짱일 것 같아요. 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렇게 서로 띄워주기 입금 들어와서 서로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상담소를 네. 하면서도 참 재밌었어요. 우리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 또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분들을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됐고, 네. 예, 그 방송 매너 같은 것도 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럼 지금 게시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막방이냐고. 아니에요! 막방 아니에요. 막방은 무슨 10회밖에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막방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니야. 김용민 PD님이 그랬어. 막방 없다고. 12월 달부터는 광고도 붙여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얘기했거든. 그만두지 않는 한은 막방 없다 그랬어. 그리고 억울해서 그만 못 떠요. 그렇지. 10회까지 하면서 출연료를 한 번도 못 받았어. 와, 충격 고백. 그러니까 5만 원씩만 받았어도 50만 원인데 진짜 나는 일산에서 오지. 이 아줌마는 방배동에서 차 끌고 오지. 그 기름값에 와. 아, 진짜. 기름값도 기름값인데 우리 공임 장난 아니게 들어요. 고임도 있죠. 우리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음. 게스트 분들 오면 커피 누가 사는지 알아요? 아, 우리가 사. 우리 국민 TV 그 카페 온에어에서 다 우리가 커피 그 샀어. 아까 최코치, 권코치 커피도 우리가 샀어요. 우리가 네? 샀어요. 진짜. 아무튼 근데 어려워요. 저희 국민TV가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조합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광고도 조금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우리 TV와 이제 라디오 같이 하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독립 언론이고 TV를 하니까 없애자. 왜 그래? 내가 국sun 가서 확 그냥 생방전에 그냥 물을 뿌리고 오겠어. 나 노국장님한테 이를 거야. 네, 진짜. 아무튼 테러. 그러니까 어려운데. 내게 도청장치. 그래서 이제 우리 PD님 계시고 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나무님하고 저하고 이제 작가 겸 뭐 섭외도 다 하고 네. 원고도 다 쓰고 때로는 이제 나무님 이제 기동 취재 이렇게 해서 또 음. 멀리 가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참 그런 거 치고는 아직 뭐 청취율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저는 매 방송 끝나고 이제 업데이트, 임 PD님이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항상 2번씩 들어. 네. 그리고, 아씨, 너무 재밌다. 아까 김우정 대표님도 원래 그랬지만 자기 애가 쩔어요. 요리사가 자기 음식 맛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치. 근데 나는 너무 만족해. 내가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제가 좀 많이 들어줘. 파파이스, 이재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 그치. 잘 되는 냉면집 요즘 네, 다니고 있잖아. 잘 되는 냉면집 육수의 비밀을 찾아서 종종 가서 먹어보는데 뭐 딱히 없어. 한국인의 밥상. 그냥 양만 팔고 어. MSG 이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서 잡음도 일어나고 쩐다. 그런 거잖아요. 자화자찬 쩐다. 막 네. 다른데 약 판대. 막. 진짜 약 팔잖아요 맨날. 우리 약 안 팔잖아. 우리도 약을 좀 팔면은 막 팟빵 1위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팟빵 순위 얘기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놀라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재밌는데. 들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 박사님 네. 출연했을 때 이 작가님이구나. 네. 이 작가님 출연했을 때 정말 이렇게 확 올랐어요. 네. 역시 그 유명인 버프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강일구님이 또 열연. 그러니까. 그 열연을 거의 펼쳐주셔가지고. 뭐 어벤져스가 출동을 했죠. 그치. 혼자서 DJ, YS, MB 다 했잖아. 네. 그런 방송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뭐 순위가 안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좀 약간 그 방향성을 서로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기존의 팟빵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뭐 약을 친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담이지. 굉장히 좀 세게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랄까 좀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인기 좋아서 결국은 같은 편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야 너도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좀 더 뭐랄까 국민 TV를 모르시는 분들, EJ를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파파이스를 모르시는 분들 한 몇만 명이라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면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정파성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저 단독으로 진행했던 방송 할 때도 새누리당 분들도 모셨어요.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민주당 분들 뭐 다른 진보정당 분들이랑 섞어서 막 난상 토론도 하고 젊은 네. 분들 모셔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댓글이 악플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국민 TV에 왜 새누리당 사람 불러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야지. 네. 근데 저는 이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우리한테도 손석희 같이 하기를 원해. 공명정대하고 뭔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공정한 방송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국민 TV의 어떤 사훈이랄까 그런 것도 이제 공정방송 실현을 네.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새누리당 패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이게 뭔 짓이냐 하고 욕하고 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다못해 TV 조선에도 야당 패널들이 출연을 그치. 하거든요. 아니 구색 맞추기라도 일단 나와. 그러니까 모양새로서 그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전에 그 새누리당 젊은 분 청년 당원분들이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악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네. 청년 당원분이 집에 가셔서 새누리당 청년분이 20대야 대학생이신데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악플을 자기가 다 읽어봤대. 네. 국민TV 사이트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왔지만 그 국민TV 조합원님들이 올려주시는 글 보고 자기도 생각할 점이 많았다면서 굉장히 네.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서로를 너무 이렇게 절대악, 쟤는 상종 못할 인간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라도 부딪혀서 막 툭탁거리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방송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판을 벌려야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 김무성 의원이 출연을 하면 나 모시고 싶어. 그럼 반대편에 문재인 의원이 오겠지. 오메. 이런 컨셉이 되잖아요. 아, 좋다. 네, 그런 식으로 판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그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뭐냐면 좀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그 48%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를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48%니까 저쪽에서 한 3%만 끌고 와도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결국은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네, 응? 우리 좋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좀 색안경을 끼고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근데 또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자면 섭외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섭외는 힘들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뭐 거대한 악의 축이 아니 거대한 김용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김용민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김용민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김용민의 복부다. 뭐 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요. 아니 나는 솔직히 전에 그 새누리당 계신 분들 섭외할 때 약간 김 PD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더라고. 저분이 생각보다 되게 열렸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섭외가 쉽진 않아요. 우리 섭외 쉽지 않다는 얘기 지난번 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예인도 한번 섭외를 했었는데 이제 업계 용어로 말씀드리면 뺀찌를 먹었고요. 좀 가슴이 아릿아릿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회 특집으로다가 우리 네, 저희 고별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별 방송 아니에요. 특집이라고 특집. 그만두라도 돈을 한번 받아보고. 진짜 우리 입금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10회 특집이 고별 방송 아니고요. 댓글창 진정 좀 해주세요. 진정 좀 해주세요. 네. 네. 댓글 보니까요. 3사님께서 시사를 이야기하려거든 남녀를 만나라. 시사 킴남매. 또 에너지가님께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송.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또 딴지일보 그리고 고발뉴스 국민TV까지 정말 나무님을 중심으로다가 대한 언론들이 힘 모으는데 힘을 써주세요. 왜요? 왜 나무님이? 왜요? KBS, MBC, SBS를 중심으로 뭉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요? 거기가 영향력은 왜요? 100만 1000만 배 더 있는데. 왜요? 아닙니다. 뭐 찾아주시니까 고맙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방송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이게 댓글 많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도 있고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너무 고마워요. 맞습니다. 또 네이슈님께서 진짜 재미나요. 두 분 넘좋당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보시는 안무 있어가지고 품격 있는 방송 듣고 계신 거예요 눈은 지금.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말 재밌기도 했었고 즐겁기도 했었고 다 좋았는데 조금만 내가 더 잘할 걸. 아쉽다. 선님은 어떤 방송 있었어요? 저한테 던지시면 네. 저는 정말 많아요. 되게 이게 항상 방송 끝나고 나면은 들으면서 좋기도 한데 이때 좀 더 이렇게 내가 잘 준비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저기 하진영 씨? 우리 그 하지혜양, 네. 그 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 영남제분, 사건, 네. 영남제분 사모님 그 사건에 이제 하지혜양 오라버니신 하진영님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정말 꽃다운 여동생이 네. 청부살인을 당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정말 그런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너무나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런데 이 동생과 행복했던 이야기 정말 동생과 부모님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눈물이 맺히시는 거 보고 제가 인터뷰하는 입장인데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바를 열심히 더 잘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하진영님하고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교류하면서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어나가고 계신 모습이 그거 자체로다가 그분은 어떤 생존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모님이 결국 영남제분의 그 사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반 가해자가 주동자가 병원에서 호화 진료실에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해줬던 의사. 네. 감형됐어요. 감형됐어요? 감형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말씀 나누면서도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는데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처벌을 받고, 속이거나 죽이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은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기초거든요? 그렇죠. 사회 신뢰의 기초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혜양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말 그 하진영님이 동생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순간순간 눈물 맺히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인간이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하늘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왜 이런 분들, 정말 평범하게 네. 살아가는 분들한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참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참 요즘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사 남녀가 그런 분들에게 힘을 전해주고 또 그런 이슈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임이죠. 그렇죠. 미션. 아니, 진짜 저희가 뭐 별거 없는 방송이고 아직 팟빵 순위로다가도 그게 영향력이 있진 않지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어떤 사회 공권력이나 어떤 사회 범죄나 이런 피해자들을 모셔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기능들이 공중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MBC 같은 경우는 교양으로 아예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없는 MBC 됐어. 교양 없는 MBC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 방송사에서 그런 기능들을 점점 없애고 어떤 뭐 정권의 좋은 점들 선전물로서 그게 선전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있는 때에 정말 우리가 미력하지만 그럼 뭐 하진영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 가족분들 또 세월호 유가족들과 네. 같은 분들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듣는 세월호 거. 유가족분들 이야기는 공중파 뭐 대형 미디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죠.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만 네. 예, 그런 것만 이제 조명을 해서 보여지고 있죠. JTBC 뭐 뉴스9 뭐 이런 네. 뉴스 8인가요? 이제는 뉴스룸이구나. 그런 데서나 이제 볼 수 있지. 공중파 MBC, SBS 뭐 KBS 아무 데서도 세월호를 메인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지금이 정말 더 힘든 시기를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맞이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또 나무님은 어떻게 좀 아쉽거나 기억에 남는 방송? 저는 강일구 씨. 우리 강일구 씨. 7시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맞장구를 제대로 쳤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분의 화려한 개인기를 커버해야 하기에 약간 제가 또 그날 컨디션이 메롱이라 아닙니다. 좀 그게 아니라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좀 귀한 손님을 모셔왔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강일구님은 우리가 강일구 특집으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 그런가? 네. 네. 우리 이 작가님 나오셨을 때 3부 남녀 네. 상여시사에 강일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다시 듣기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강일구 스페셜로 아예 1시간만 통으로 인간 강일구 평전. 강일구 평전. 하디슈하고 바로 강일구 그러니까 들어가. 강일구. 아니 진짜 정말 재능 많으신 분이고 개그 감각이나 뭐 성대모사 이런 걸로 진짜 탁월하신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국민TV에서 저도 방송을 한 지가 1년이 넘어갔고요. 김나물의 진짜. 인파이팅이 주 1회 방송이었다가 주 5회가 됐다가 김선님이랑 방송을 했다가 잠깐 잘려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 1년이 넘어갔는데 참 뭐랄까요. 처음에 9층에 있는 떨루만 그 구석탱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해서. 그치. 거기 이상했어. 되게 자리가. 네. 엄청 뭐가 넓은데 떨렁 스튜디오가 네.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저거 혹시나 안기부의 트랩 아닌가. 국정원의 트랩 아닌가. 고문실. 부비 트랩.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9층에는 번듯한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생기고 6층에도 사무과 함께 그 스튜디오가 또 2개가 생기고 라디오 또 지하에 스튜디오. 카페도 생기고 점점, 사세를 확장해 가고 점점 있는. 웰빙 센터를 잠식하고 있어요. 다 먹겠는데 이제. 1층, 6층, 9층. 그러면서 부채도 늘고 있죠. 이게 근데 부채만 늘지 말고 점점 이게 사세로 확장해서 우리가 네. 웨빙 센터를 좀 홀랑 먹어야지. 맞습니다. 국민 미디어 타워 막 이런 거. 좋다. 괜찮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10회를 하면서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댓글 보면은 팟빵 수를 올리려고 저 또 좋아요 또 누르고 다운로드 또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막 우리보다 더 막 아쉬워해. 그 안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안달한 분은 10명만 더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배가를 한다 그러거든요. 배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10사람, 그 10사람이 또 10사람 이렇게 다단계식으로다가 배가 좀 많이 사이언 있어요. 배가? 그런 거 말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무님 이런 그 뜬금없는 이 아저씨 유머.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 40대 유머는 클래스가 달라요. 이런 유머 정말 좋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이언 배가. 네. 나무님, 그럼 앞으로 네. 우리 이제 시사남녀 이제 10주년이래요. 10주년까지. 10회. 죄송합니다. 예, 그냥 이야기하죠. 그래, 10주년까지 갈게요. 갈까? 네, 10주년까지 가서. 어떡해. 그때 되면은 이제 좀 뭐랄까. 중년을 위한 7080 그렇죠. 방송으로 가는 거야? 7080으로. 앞으로 이제 그 시사남녀가 우리 김용민 PD님 공약으로는 우리가 파이어 관두기 전까지는 이제 네. 그 종영은 없다. 이렇게 없다. 선포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다루고 싶은 그런 주제 모시고 싶은 게스트 있으세요? 게스트나 주제를 다 떠나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도 웃음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사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화도 내고 슬퍼지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좀 웃음을 주면서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허공에다 주먹질 해봤자 소용없고요. 선거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 네.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치.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슈도 뭐 이렇게 명확치 않지만 아무튼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기분 전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 콕콕 찝어드릴 테니까 맞아. 좀 잘 좀 듣고 댓글도 달고 그치. 좋아요 전파하여라. 빡빡하고 전파하여라, 여러분. 배가하여라. 아, 정말 이렇게 청취자들과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너무 좋고요. 우리 이제 청취자 조합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송이고, 나무님이란 좀 든든한 거목, 네. 네, 메타 세코이어 나무 밑에 한떨기 이제 송이버섯 같은 그런 김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에 송이버섯. 송이버섯까지. 아, 김선이니까 김송이버섯으로 간 거죠,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떡해. 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별 방송 아니에요. 10회 스페셜이었어요. 10회 네, 스페셜. 말이 막 꺾였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선, 김남훈의 시사남녀.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와 감동과 또 지식, 여러분 시사 상식을 드리는 방송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싸우고 웃으면서 이기는 그날까지 김선, 김남훈의 시사남녀 파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